안녕하십니까, 정확합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에 지금 미분양이 적체되기 시작했답니다. 2008년 미분양 무덤이 재현되나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대구가 그저 아파트 미분양이 시작되면은 그 여파가 부산까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의 미분양 적체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고 한번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풍에 돛단 듯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인기 브랜드 아파트 분양 현장에도 미분양 물량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 드디어 이제 지방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죠, 그죠? 25일 건설업계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 청약을 한 동양건설산업의 대구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는 132 청약에서 전체 분양 가구 수의 91%인 696가구가 집주인을 찾지 못했다. 91% 그죠? 91%가 지금 미분양됐다는 겁니다. 최근까지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청약 통장 필요 없는 무순위 그죠? 이것도 옛날에 부산도 이런 시절 한번 있었죠. 200명 가량만 신청해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는 겁니다. 파라곤 프레스티지보다 한 달 앞서 분양한 대구 안심 뉴타운 호반 서밋 이스텔라도 정식 청약에서는 315가구 모집에 214가구가 미분양됐다는 겁니다. 315가구 중에 214가구가 미분양됐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됐죠, 그죠? 이런 현상은 지난해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대구 중구의 청라힐스자이의 경우 지난해 5월 부적격 당첨자 등의 당첨 취소 물량인 두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경쟁률만 21,823대 1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랬다는 거죠. 또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53가구로 최근 1년 중 가장 적다는 겁니다. 3월 말까지만 해도 미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그러던 대구에서 다시 미분양이 늘어나는 현상은 건설업계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다. 물론 건설업계는 예측하기 힘들죠, 그죠, 이거는. 무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100% 분양을 너무 자신한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올려잡았고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와 호반스 및 이스텔라의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7천에서 4억 9천 비싼 것도 아니죠, 그죠? 4억 7천이 4억 9천이면 만원대다. 안심 뉴타운과 인접한 각 산 태형 대시양의 같은 면적 최근 실거래가가 3억 4,100만원이며 거래할 때 안심 뉴타운, 그죠? 안심 뉴타운과 다르죠. 주변 시세에 크게 웃도는 분양가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그 분양가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분양가라는 게 너무 그저 정부에서 너무 그저 억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또 다른 건설회사 관계자는 가격도 위치도 따지지 않고 청약에 나섰던 묻지마 청약 분위기에 변화가 온 건 사실이지만 청약 대기 수요가 워낙 많아 청약 순풍이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제 이게 하나만 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은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갈수록 많아지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금 나타난 현상이 대구가 미분양 무덤이란 오명을 쓴 2007-2009년 폭락기 초기와 비슷하다 분석했다. 폭락기가 옵니다. 당연히 그죠. 부산도 왔고요. 우선 신규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이게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서울을 규제하기 시작하려면 지방에 있던 이유가 경기도를 다 규제하니까 그 자금이 이제 투자처를 찾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액션을 안 취하니까 지방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신규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 수준을 많다는 점이 비슷하다. 신규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 수준을 많다는 점입니다. 그죠? 이게 시장 원리에 놔두면은 분양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량이 많아지는 것은 그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죠?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분양가는 다시 내려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대구에서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총
213가구의 일반 분양 물량이 나왔거나 나올 예정이다. 28,000가구죠. 대구에 한 4천, 12,000가구가 분양되면 되는데 28,000이면 거의 2배 수준이죠. 그죠?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이 23,762가구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자, 작년에도 그죠? 이렇게 많았지만은 분양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 가격이 이제 분양이 시들해지는 거죠.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4,317가구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분양할 계획이다. 부산은 지금 갑자기 지금 최근에 분양을 그저 멈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가격화가 안 맞는가 몰라도 저는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분양 가격을 너무 낮출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분양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빠른 분양을 해줘야 그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가격 어차피 시장에서 어차피 당첨돼 갖고 그죠? 그게 피가 붙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낮춘다고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공급을 계속 많이 할 수 있도록 분양가는 건설사에서 주택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선에 대충 웬만하면 맞춰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대구는 2019, 2020년 하반기 때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입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 부담이 큰 상황이다. 대구에서는 올 하반기에 6천여 가구가 분양하고 내년에는 17,793가구, 2023년은 55,725가구가 각각 입주한다. 입주 물량도 많고 분양 물량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입주가 많아지는 거죠. 2008, 2009년 당시 대구에서는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에서조차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 범어 위버 더 제니스, 수성 롯데캐슬, 범어 SK뷰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분양이 이제 안 될 때 이제 하나 잡아야죠. 그때가 제일 가격이 살 때라고 봅니다, 저는. 또한 지난해 12월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파트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6월 1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자의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 75% 올라가는 셈입니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예정된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워낙 많다면서 주택 수요자라면 신중하게 옥석을 가려야 할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이제는 거의 다 빠져 나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계속 넘쳐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돈을 가진 사람이 부자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 가구는 또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서부터 먼저 하락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구, 부산, 이런 광주 이런 쪽에서 먼저 하락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하락기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12월 수준까지 2020년 12월 수준까지는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자꾸 덤빌 필요도 없고 기다리시면 저는 내려간다고 봅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경제 수준하고 소득 수준에도 안 맞고 그죠. 이제는 또 금리가 오를 거다 아닙니까? 그죠. 금리가 지금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돈을 대거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금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온다는 거죠. 불황이 오기 시작하면은 경제가 죽어버리면은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전체가. 그래서 빨리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올려서 돈을 수거해야 됩니다. 이게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금을 수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그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부채를 그저 감당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은 완전히 경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기를 맞추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늦추다가는 더 큰 위험이 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빨리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채로 인해서 경제가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버블 폭발이라 하겠죠. 자, 그래서 항상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되고 저는 지금 이제 부동산을 사는 거는 위험 수준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도 그저 묻지마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치 없는 곳에 너무 많이 투자했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지금 그 가치 수준을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다시 하향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지방에서 먼저 할 거, 서울은 지금 계속해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 당분간은 하락하지는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고 전부 다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을 때, 분양이 많이 될 때, 공급이 많이 될 때 주택 가격은 내려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을 지금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